안녕하세요. 웰더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재료 네 번째 시간으로 탄소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5번 탄소광입니다. 책 페이지는 129페이지입니다. 자, 탄소광. 자, 탄소광에 따른 분류입니다. 탄소량에 따른 분류예요. 자, 일반적인 분류는 자, 철을 갖다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순철과 탄소광과 주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을 사용을 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탄소광입니다. 자, 철에다가 탄소가 첨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주철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탄소가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공석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조금 적게 들어가 있으면 아공석강,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과공석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주철을 공정주철을 기준으로 할 때 탄소의 양에 따라서 탄소가 적게 들어갔으면 아공정주철, 탄소가 많이 들어갔으면 과공정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의 양에 따라서 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적게 들어간 것이고 과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면 좀 많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거를 구별을 하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자, 다음은 기계적 성질의 변화입니다. 자, 탄소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계적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 강도부터 한번 볼게요. 인장 강도. 자, 인장 강도가 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꺾여서 인장 강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연신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연신율. 연신율은 잡아 당겼을 때 늘어날 수 있는 그 늘어난 퍼센테이지를 연신율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연신율 같은 경우에 점점 더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요. 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요. 자, 반면에 연신율이 줄어듦에 따라서 경도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경도는 단단한 정도를 뜻하죠.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탄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도는 커지고 인장 강도도 대체적으로 커지지만 어느 순간에 줄어들고 연신율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량을 보통은 이 0.8을 공석강이라고 하는데 이 공석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인장 강도가 조금 감소하고 그리고 연신율은 끝까지 계속 감소하고 경도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펄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펄라이트라는 것은 공석강 일대의 조직을 뜻하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조개 껍질 모양으로 조직이 생겼다고 해서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 페라이트는 순수한 철 일대에 생겨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타이트라는 것은 이제 Fe3C라는 철탄소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여기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철을 처음 배울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FEC 상태도입니다. 이 FEC 상태도 같은 경우에는 탄소강, 철강 재료에 대해서 배울 때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상태도이고요. 자, 이 상태도라는 것은 모든 금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금속 자체가 철이 있기도 하고 용접에도 많이 쓰이는 게 철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 탄소 상태로 또 FEC 상태도가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상태도이고요. 다른 비철 금속의 상태도는 크게 많이 배우진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상태도를 보시면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탄소량과 온도에 따라서 철의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보통은 6.67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탄소가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하지만 이 탄소의 양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금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FEC 상태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 밑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탄소의 함유량 같은 경우에는 0에서 6.67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2.11% 이전까지를 강이라고 하고, 자, 여기 라가 아니라 과공석강이죠.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1%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철과 이제 주철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철들 다 이 강철에 속합니다. 그리고 강보다 더 이제 낮은 퍼센테이지 0.02% 이하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순철입니다. 그리고 2.11%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주철이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쪽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공석강, 이제 아공석강 이거로 구별할 때 이 부분이 바로 공석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감마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감마철은 오스테나이트라는 친구인데 이 온도를 올렸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0.77% 약 0.8%의 탄소가 들어가 있는 조직인데 여기서 온도를 올리면은 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스테나이트라는 친구로 바뀌게 됩니다. 온도를 올렸을 때 어느 순간에 오스테나이트라는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온도가 바로 723도C 정도가 됩니다. 이 온도 이상이 되면 감마철, 오스테나이트로 조직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반대로 오스테나이트에서 온도를 내렸을 때 내리게 되면 이제 오스테나이트에서 바로 이제 알파철,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바로 공석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석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런 이제 무슨 점 이게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공석점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점이 있습니다. 공정점은 액체, 즉 리퀴드, 그러니까 철을 녹였을 때 그게 액체죠. 이 액체가 4.3% 탄소가 들어가 있는 이 조직에서 자, 온도를 아예 올려가지고 이렇게 액체가 됐어요. 조직이 액체가 됐어요. 액체가 돼서 온도를 쭉 내리게 되면 액체에서 이제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나오게 되는 이 지점이 바로 공정점이 되는 거예요. 공정점. 여기 이제 R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마철입니다. 감마철. 그리스어 감마철이고 이곳은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자, 이것은 사람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이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좀 지워볼게요. 지우고 나니까 자, 이 공정점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서 자,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합쳐진 조직이 나오게 되고 요 지점을 또 지나게 되면 주로 자, Fe3C와 이제 페라이트가 같이 합쳐진 것이지만 이 Fe3C라는 조직이 더 많은 주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철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석점, 공정점, 그리고 포정점으로 나눠지는데 이 포정점 같은 경우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좀 그래픽 작업 과정에서 아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델타철이라는 게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철이 페라이트인데 이 페라이트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감마철, 오스테나이트라는 걸 애로 바뀌고요. 이 오스테나이트라는 애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델타철, 이것도 델타 페라이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델타철로 바뀌는데 이 델타철과 이 부분이 이제 델타철과 액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액체 같이 섞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액체와 액상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액상철과 델타철이 같이 있는 요는 그리스어로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철과 액체가 같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바로
감마철 오스테나이트로 바뀝니다. 이 지점을 지나게 되면. 그래서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포정점이라고 합니다. 이 포정 공석 공정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사실 이렇게 얘는 이제 고체잖아요. 고체. 얘는 액체고 고체하고 액체가 고체로 바뀌면 이걸 포정이라고 해요. 포정. 그래서 참 좀 단어가 조금 외우기가 어렵지만 요런 단어가 있고 요런 포정점, 공석점, 공정점이라는 점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것을 배울 때 좀 암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요것은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문제 엄청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것들은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여기 플러스고 요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델타철과 액체가 이제 오스테나이트철, 감마철로 바뀌는 것을 포정점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FEC 상태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봐서는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여기 왼쪽에 보이는 온도 그래프와 여기 밑에 보이는 세로축, 가로축에 있는 탄소 함량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요길 기준으로 2.11%를 기준으로 작으면 강철, 많으면 주철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고 대표적인 것들만 좀 알파철, 그리고 공석강, 그리고 주철, 공정주철 이런 대표적인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오스테나이트라는 친구 뒤에서 좀 나올 겁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도에 관한 문제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A0 변태점, A1 변태점, A2 변태점, A3 변태점 이렇게 변태점으로 나눠지거든요. 왜 나눠지냐면 이것은 이제 시멘타이트가 A0 같은 경우에 시멘타이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FCC라는 이 시멘타이트가 자성이 바뀌는 지점이 A0 변태점이거든요. 그리고 A1 변태점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나이트가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 이것이 A1 변태점이고 그리고 A2 변태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변태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로 변하는 그 자기 변태를 하는 게 A2 변태점입니다. A3 변태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알파철이 오스테나이트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A3 변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BCC 조직이 FCC 조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A3 변태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내용이 사실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공석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0.77% 탄소를 가진 펄라이트를 공석강이라고 부르고요. 아공석강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탄소가 적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죠. 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라이트라는 친구하고 페라이트라는 친구가 같이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펄라이트라는 조직은 확대를 시켜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조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펄라이트가 100% 거의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공석강이라고 본다면 아공석강은 여기에서 이제 페라이트라는 조직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라이트는 이제 순수한 철이잖아요. 순수한 철. 이 순수한 철에서 이제 탄소의 양이 늘어나면 펄라이트라는 조직 자체가 좀 늘어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공석강이 되면 이제 펄라이트 조직에 시멘타이트라는 친구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 시멘타이트라는 친구는요, 여러분 시멘트 있죠, 시멘트. 그 용어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 시멘트라는 용어가 좀 단단하지만 잘 부서지잖아요. 경도는 높지만 좀 잘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경도가 높은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철에 대한 조직들입니다.
자, 다음은 주철입니다. 주철 같은 경우에는 철 중에서 주조에 사용되는 철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자, 형틀이 있고 거기에다가 철을 부어서 어떤 형상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주철이죠. 주철 같은 경우에는 4.3%를 기준으로 4.3%보다 적게 들어가 있으면 아공정 주철이라고 하고요.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과공정 주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다음은 강의 표준 조직입니다. 강의 표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를 의미를 하는데 페라이트, 앞서 이제 자주 나왔던 페라이트라는 조직이죠. 페라이트라는 조직은 순철에 가까운 조직을 뜻하고 보통 알파 페라이트와 델타 페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페라이트를 지칭하는 것은 바로 이 알파 페라이트를 지칭을 하고요. 보통 순철에 가까운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그리고 시멘타이트입니다. 시멘타이트는 Fe3C, 그러니까 철 3개와 탄소 하나가 합쳐진 게 바로 이 시멘타이트입니다. 이 시멘타이트는 철과 탄소가 6.67%로 화합한 조직이 시멘타이트라는 조직이고요. 경도가 매우 큽니다. 자, 경도가 매우 크다는 건 매우 단단하다는 것이죠. 매우 단단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취성을 크게 가진다는 또 특징이 있죠. 자, 다음은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철과 탄소가 합쳐진 조직인데 탄소가 약 0.77%, 약 0.8% 들어가 있는 게 펄라이트입니다. 이 펄라이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조직이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펄라이트라고 이름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층층이 쌓여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석강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펄라이트 조직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는 A3선 위의 온도에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A3선, 이 A3선이 바로 요 선을 A3선이라고 하는데 A3 점도 있고 A3 선도 있어요. A3선은 요 선을 A3선이라고 합니다. 이 A3선에서는 바로 오스테나이트로 완전히 바뀌는 선, 그것이 바로 A3선이고요. 공석점 이하에서는요. 공석점 이상에서는 ACM선이라는 게 있어요. ACM선이라는 건 요겁니다. 요 선이 이제 A3선과 ACM선이거든요. 요 선 이상에서는 보통 오스테나이트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철들이 참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자, 오스테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A3선 위의 온도에서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거 처음 배울 때 이게 도대체 이거 알아서 뭐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열처리라는 걸 배우게 되면 여기선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오스테나이트 조직까지 온도를 올려가지고 철을 온도를 왕창 올린 다음에 이것을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철이. 그것을 열처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철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장간 같은 데 보시면 철을 달궜다가 물에다가 퐁당 시켜가지고 물을 이제 달궈서 이제 강하게 만드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대장간 같은 데서. 그랬을 때 이 오스테나이트라는 조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것을 순간적으로 물로 냉각을 시킨다든지 뭐 더 차갑게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나 천천히 냉각을 시킨다든지 해서 조직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열 처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자동차나 또는 오토바이나 이런 항공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기어나 이런 부품들을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강화시키는 이제 방법 중에서 오스테나이트로 온도를 올리는 게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만 냉각을 어떻게 시켰을 때 조직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스테나이트라는 조직, 그리고 펄라이트, 시멘타이트, 페라이트 이런 조직들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계 재료를 배우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강의 표준 조직, 강의 표준 조직 이 네 가지 좀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스테나이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오스테나이트는 이제 감마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마라고 읽어요. 감마.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감마. 알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감마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요. 감마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강의 5대 원소입니다. 자, 탄소강은 5대 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탄소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철을 만들었을 때 그 철의 스펙을 받아보면 그 철의 스펙에 보면은 이제 5대 원소가 얼만큼 첨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접봉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다, 아니면은 뭐 업체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용접봉에 들어가는 철의 성분에도 이렇게 5대 원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원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철의 품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5대 원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에 일정량 첨가가 돼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원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강도나 경도는 증가를 합니다. 함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강도나 경도가 증가를 하고 연신율이나 충격치는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들어가면 강도나 경도가 증가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연신율이나 충격치라는 건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쉽게 망가지는 그런 성질이겠죠. 충격치는 좀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망간입니다. Mn이라는 이제 기호를 쓰고요. 망간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2% 이내 첨가를 했을 때 강도, 경도, 인성을 동시에 증가를 시켜주는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에 이제 2% 이상이 되면 안 되겠죠. 좀 나쁜 특성을 가지겠죠. 자, 다음은 규소입니다. 규소는 SI라고 기호를 붙이고요. 보통 영어로 실리콘을 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에는 주조성,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규소가 들어가면 주조성이 좋아져요. 주조성이 좋다는 건 뭐냐? 쇳물의 유동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 이 규소가 첨가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주조성, 인장강도, 경도는 증가하지만 연신율이나 충격치, 전성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경도와 인장강도가 증가를 하면 연신율은 좀 감소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황입니다. 황은 S로 표시를 하고요. 기호. 자, 설퍼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설퍼의 S를 따서 S라고 부르고요. 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05% 이하를 첨가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강의 유동성을 해치고 기포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황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강도나 연신율 충격치들이 오히려 다 감소를 하고요. 취성도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결취성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황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자, 다음 인입니다. 인 같은 경우에는 P라는 금속 기호를 쓰고요. 화학 기호를 쓰고요. 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05% 이하로 첨가를 제한합니다. 마찬가지로 경도나 강도가 증가를 하고요. 연신율이나 충격치는 감소를 합니다. 자, 상온취성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온취성, 저온취성이라고 하죠. 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입니다. 인. 그리고 탄소입니다. 탄소는 탄소광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첨가되는 양에 따라서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연성 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탄소는 뭐가 얼마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연신율이 감소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건 연신율이죠. 자, 하지만 인장강도, 항복점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기도 했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첨가된 양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수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수소는 은점과 헤어크랙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용접을 했을 때 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PCI라고 하는데 물고기 눈처럼 이제 조직이 결함이 생기는 것을 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적어두었고요. 자, 다음은 탄소강의 주요 탄소강의 종류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문제에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적어두었습니다. 자, 기계 구조용 탄소강입니다. SM-C라고 하는데 이 땡땡은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컴퓨터용 밀링 기능사나 이제 컴퓨터용 선반 기능사에 주로 나오는 재료인데 보통 SM25C, SM45C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25, 45라는 거는 탄소의 함유량을 뜻합니다. 자, 탄소의 함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를 하게 되죠. 자, 대표적인 금속 많이 쓰는 기계 구조용으로 사용이 되는 탄소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입니다. 이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가 바로 우리 용접 기능사 실기 재료에 사용이 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뒷부분, 이 숫자는 재료의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 18년인가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게 재료의 항복 강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규칙, 뭐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거 단체에서 이것을 바꿔버려가지고 재료의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SS400이라는 재질이 지금은 SS275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복 강도가 원래 400이었던 게 지금은 최저 인장 강도가 275 이상 나와야 그것을 이제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SS275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예전 문제는 이게 항복 강도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탄소 공구강입니다. STC라고 하는데 이 탄소 공구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공구의 재료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용접 하시기 전에 루트면 가공할 때 줄 사용하시잖아요. 그 줄 만들 때 바로 이 STC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탄소 공구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톱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구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금속을 절단해내는, 금속을 자르거나 갈아내거나 할 때 사용이 되는 게 공구강이죠. 자, 다음은 주강입니다. 주강은 탄소 강 중에서 주조에 사용이 가능한 강을 주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엄청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도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인장 강도가 필요한 주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재료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주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강 같은 경우에 SC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탄소 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용어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용접을 가르치고 설비를 가르치다 보니까 금속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배움의 깊이가 그렇게 엄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들은 따로 또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탄소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합금강에 대해서 다음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